자, 원 배웠지, 원. 우리가 원을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원을 함수라고 하진 않았지. 함수는 아니니까. 왜? 함수의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정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출발, 모두 출발인데 얘는 x가 하나인데 y가 양쪽으로 나와버려. 즉 그래프를 함수로 표시한다면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지? 따라서 이거는 함수의 성립 조건을 벗어나 있다. 따라서 이건 원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다고. 그걸 2차 곡선이라고 불러. x, y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그걸 2차 곡선이라고 해. 그래서 기본적인 원을 고1 때 배웠고, 이제 여기서는 타원이라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포물선이라는 걸 배워. 그 다음에 쌍곡선이라는 걸 배운다. 똑같이 x제곱 y제곱 형태로 표현되는 거야.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보면 돼.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식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얘를 평행이동하거나 이동시켰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정도만 기억해두면 돼. 그리고 원 배울 때 똑같거든. 원의 방정식의 유도 과정에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 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반지름 찾는 것, 그 다음에 원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한 원의 접선의 방정식까지였지. 똑같이 나와 여기서도. 네. 자,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첫 번째가 포물선이라는 거야. 자, 포물선은 우리가 가끔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이거를 2차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포물선이라고 하기도 해. 이게 포물선의 그래프야.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도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한테 의미를 갖는 거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즉 2차 함수를 90도 돌려놓은 형태의 모양, 이런 그래프. 자, 이거를 포물선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때 요 꼭대기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불러. 네. 뭐 2차 함수 얘기했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중요한데, 자, 그럼 포물선이란 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해. 자, 내가 좌표 평면에서 어떤 한 점과 어떤 한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걸 포물선이라고 해. 즉 내가 얘가 만약 포물선이라면 여기 위에 어디다 점을 잡든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는 같아지는 거지. 왜요? 그게 포물선의 정의야. 그래서 포물선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한 정점과 그 다음에 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걸 포물선이라고 해. 원의 정의가 뭐였어?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잖아. 네. 그게 원이야. 네. 그럼 포물선이란 뭐라? 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그럼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 말이지. 이걸 포물선이라고 불러. 그때 요 한 점 있지? 여기를 초점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한 직선 있지? 여기를 준선이라고 불러. 네. 오케이? 그럼 한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점들의 집합, 그거를 포물선이라고 해. 그럼 포물선 그림상 어떤 특징이 있냐? 그래서 자, 그럼 당연히 꼭지점을 지나면서 요게 좌우 대칭이 되는 대칭축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축에 평행하게 빛을 쪼였을 때 요 빛이 초점으로 꽂혀. 어디서 들어오든 초점으로 꽂혀. 어디서 들어오든 초점으로 꽂혀. 초점은 딱 하나예요? 초점은 하나야. 따라서 어디다 이용하면 좋겠어? 산에다가 이렇게 산을 파놓고 여기다가 반짝반짝 거울을 잔뜩 붙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정으로 모아 태양열 발전소 만들 때, 이럴 때 이용할 수 있겠지. 왜? 빛이 들어와서 한 군데로 모이게. 그럼 이 곡선도를 얼마로 하느냐? 포물선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뭐 그럴 때 이용한다는 개념이야.
자, 어쨌든 포물선이란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자, 다시. 자, 포물선이 무엇이다? 한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네. 자, 그럼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어줘. 그때 요 점을 원점, 당연히 초점에서 준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의 중점, 이게 꼭지점 되겠지? 그러면서 왜 어차피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초점 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그어진다.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여기를 내가 초점을 p,0이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은 y의 제곱은 4px 꼴로 만들어져. 왜 4P예요? 표준형이야. 우리 원의 방식 만들 때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제곱 r제곱이라고 하지? 마찬가지. 얘도. 원래 공식의 유도 과정을 써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초점을 a, 0이라고 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a라고 그어져. 그럼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어진다면 포물선 위에 한 점을 x, y라고 놨을 때, 자, 여기서 a, 0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이겠지? 네.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a가 되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x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의 루트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x 마이너스 a의 절대값과 같아요 라고 써지는 거야. 돼? 네. 포물선이 한 동점에서 a, 0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여기를 p,0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포물선의 방정식은 기본형이 y제곱은 4px야 라고 했을 때 p,0이 초점이겠구나. 즉 예를 들어서 y는 8x란 포물선이야. y제곱은 몇 x 그러니까 포물선이지? 그럼 얘를 보자마자 얘는 4px 꼴인 거니까 이렇게 생기면서 초점이 2. 그럼 자동적으로 준선은 마이너스 2인 포물선이야 라고 쓰면 되겠지. 되니? 네.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자, 여기까지 포물선의 기본형과 각각의 용어들 파악할 수 있겠어? 네. 다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은,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게 y제곱은 4px 꼴이라고 돼서, 자, 초점 방향으로 준선을 등지고 그래프가 그려져. 얘가 y제곱은 4px라고 했잖아. 이게 기본형이야. 네. 근데 아까 선생님 말하기를 포물선은 2차 함수도 포물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포물선이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면, 자, 여기를 초점 p라고 할 때 x제곱은 4py라고 쓰면 포물선이야. 이것도 물론 얘를 y는 4p분의 1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포물선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x제곱은 4py, y제곱은 4px 이런 형태로 포물선이 그려져 라고 한다. 됐나요? 간단하지? 포물선의 절반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넘겨보자. 자, 밑에 개념 체크 한번 보자. 심심하니까. y제곱은 4x다 라고 했지? 그 y제곱은 4px 꼴에 의하면, 자, 그래프를 그리면 x축, y축이라고 할 때 초점이 1,0인 거 보니까 준선은 당연히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꼭지점은 원점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자, 이때 초점은 1,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꼭지점은 원점. 오케이? 이게 포물선이야. 그럼 자, 얘는
두 번째, y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1x래. 자, 표준형으로 바꿔볼까? y제곱은 4 마이너스 16분의 1 x, y제곱은 4px 꼴 나왔지?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꼭지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6분의 1. 에헤이, 꼭지점은 원점이죠. 아, 예, 원점. 초점이 마이너스 16분의 1. 그럼 당연히 준선은 x는 16분의 1이란 직선으로서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 네. 엘레 얼로 그려? 초점이 음수잖아요. 아, 그치? 초점 방향으로. 내가 마이너스 16분의 1. 준선은 x는 16분의 1 되겠지? 자, 세 번째, x제곱은 8y야? 그럼 x의 제곱은 4p y꼴로 바꿔서 자, 이번에는 초점이 0,2 그럼 준선이 마이너스 2 y는 그러면은 이렇게 포물선 그려진다는 거 알겠네. 네. 자, 마지막.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2y라면 x의 제곱은 4 p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y라고 쓰면 되겠지?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초점이 얼마일까요? 0,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준선은 당연히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면서 그래프는 원점을 꼭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포물선이 나오겠다. 네. 자, 이렇게 포물선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이게 기본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초점이 마이너스 3,0이고 준선이 x는 3인 포물선이래. 그럼 좌표 평면에 그대로 한번 찍어볼게. 초점이 마이너스 3,0 준선이 x는 3이래. 그럼 당연히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중점이 꼭점이라고 했지? 네. 그럼 이렇게 생긴 거니까 원점을 지나면 기본형이야. y제곱은 4px 따라서 y제곱은 마이너스 12x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간단하지? 네. 두 번째, 기백은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돼. 자, 이번에는 초점 좌표가 0, 마이너스 4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초점인 거고 준선은 y는 4래. 그럼 포물선은 거꾸로. 여기 원점을 꼭점을 하면서 이렇게 생겨지겠지? 그럼 이거는 x의 제곱은 4p y 꼴이 되겠다. 따라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6y라고 써지겠지. 자, 포물선의 기본형 꼭지점이 원점인 게 기본형이라는 거 알겠지? 네. 자, 그래서 기본 표준형까지 같이 기억을 해둔다. 자, 밑에는 뭐 숙제로 살살 해보고 다음 페이지 2번. 자, 이제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8x와 점 2,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두 점 AB에서 이렇게 만나 있어. 됐지? A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Q라고 할 때 AP의 길이는 4, BQ의 길이는 1이 나왔대. 그렇다면 AB의 길이는 얼마일까? 라고 했네. 자, 포물선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초점과 준선을 찾는 거야. 왜? 그게 정이니까. 그 다음에 포물선 정의가 뭐라고?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네. 한 점에서 초점까지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아요. 그런데 요 길이가 좀 전에 4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이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는 당연히 2라는 거 알지? 준선까지의 길이니까. 따라서 여기를 6, 여기를 3이라고 하니까 정답은 9야 라고 금방 나오겠지? 2차 곡선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야.
정의가 뭐다?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예제 3번 넘어가 보자. 자, 일명 최단거리 찾기 문제야. 우리 고1 수학에서 좌표 평면 잘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에 한 점 A가 있고 여기에 한 점 B가 있는데 X축 위를 움직이는 동점 P가 있대. 성분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했지? 하나를 이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에서 대칭을 시키지? 네.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다 될 거니까. 그럼 B에서 P를 찍고 A로 가나 B에서 P를 찍고 A 프라임으로 오나 같은 말이겠지? 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었을 때 이게 바로 최단 거리야 라고 했지. 네. 자, 요 발상 그대로 간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 마이너스 5,5 이 점이지? 여기와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12x야. 그럼 4px꼴에 의하면 마이너스 3,0이 되고 당연히 준선은 이쪽으로 마3이라고 그어질 거야. 자, 이때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포물선의 초점 F라고 할 때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A나 F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근데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면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지. 네. 그럼 결국 A에서 내가 P를 찍고 F로 오나 A에서 P를 찍고 준선에 수선에 발을 내리나 같은 말이겠다. 그럼 결국 내가 찾는 최소값은 A에서 준선에 곧바로 수선에 발을 내리면서 여기를 P라고 할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 알겠어? 네. 그럼 그냥 곧바로 8이구나 라는 거 알겠지? 네. 자, 이렇게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한 점에서 포물선을 찍고 초점까지 거리의 합은 이 점에서 포물선을 지나 준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이 최소가 된다라는 최단 거리 문제인 거야. 됐죠? 네. 재밌지? 자, 이번엔 포물선의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시킨다? 그럼 우리 항상 이차함수나 뭐 원이나 다 똑같지 기본형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옮겨졌는만 보면 되지. 원을 옮겨?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디로 갔나만 보면 되는 거지. 옮긴다고 해서 반지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포물선은 누가 기준이다? 원점. 꼭지점이 기준이야. 그 다음에 뭐 평행이동이 똑같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로 n만큼 옮겼다? 그럼 x 자리에 x 빼기 m을 y 자리에 y 빼기 n을 넣으면 되는 거지. 네. 그랬을 때 4px는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형이 어떻게 옮겨졌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네. 그냥 그게 끝이야. 네. 자, 직접 문제를 보고 해석해 볼게. 자, 4번 보자. 초점이 2,3이고 준선이 마이너스 4인 포물선을 구하래. 자, 이거 그냥 보면 절대 안 보이거든. 그럼 자, 천천히 그림 그려볼게. 자, 2,3이 어디야? 2,3 요정도 나오겠네. 여기가 초점, 준선이 x는 마이너스 4야. 그럼 자, 나 뭘 찾아야 돼? 중심. 꼭지점 찾아야 되겠지? 네. 그럼 어떻게 한다? 초점에서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랬을 때 그 가운데인 여기가 바로 꼭점이겠지. 네. 그럼 여기는 2,3 x는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 1,3이라고 나오겠지. 네. 그럼 자, 보세요. 초점 거리가 얼마야? 3. 그렇지. 그럼 자, 원래 기본형은 뭐였단 얘기야? 초점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겨서 초점 거리가 3, 즉 y제곱은 4px가 기본형이었다는 뜻인 거야. 네. 이렇게 초점 거리를 찾는 거지. 자, 그 상태에서 보세요. 원점이 어디로 갔어? 마이너스 1,3으로. 네.
그러면 원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구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2에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지. 네. 물론 이걸 뭐 전개해서 쓰든 그냥 쓰든 상관이 없다. 됐나요? 네. 자, 이게 포물선의 이동이야. 자, 어떻게 한다? 초점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중점을 꼭지점이라고 보고 그 꼭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초점거리야. 오케이? 그럼 4px라고 할 때 p는 꼭지점에서 초점이 오른쪽이면 양수 p, 왼쪽이면 음수 p라는 거 알겠지? 네. 그렇게 찾으면 돼. 할만해? 이거 복습 바로 안 하면 안 돼. 네. 바로 할 거지?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생겼다. 그럼 네가 한번 정리해봐. 표준형으로 그 뜻이야. y제곱 보이지? 그럼 얘는 y제곱은 4px 꼴이야. 그런데 얘가 있는 거 보니까 자, y제곱 마이너스 4y에는 마이너스 4x 놓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1창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겠지? 그럼 왼쪽은 y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되는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4로 묶어내서 x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기본형이 무엇이다? y제곱은 마이너스 4x가 기본형이었겠지. 이거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로 2만큼 옮겼구나 그 말이야. 네. 돼? 뭐 나머지는 이제 다 찾을 수 있지? 그래프 그래서 옮겨진 초점 찾고 준선 찾고 꼭지점 찾고 오케이. 네. 그래서 y제곱은 4px인지 x제곱은 4py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럼 표준형은 내가 보자마자 어떻게 이동됐는지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라면 그냥 막 내추럴하게 정개해 놓은 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y제곱 꼴이라면 y제곱에 그냥 나머지 ax, by, c는 0이야 라고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x제곱에 ax, by, c는 0 이런 형태가 일반형이라는 거 알겠지? 됐니? 바꿔 말하면 미지수 몇 개? 3개.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을 내가 확실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 3개의 점이 필요하다. 원도 3개의 점은 주어져야 원의 방정식이 특정이 됐지? 네. 2개만 가지고 안 됐거든. 얘도 최소한 3개의 점이 주어져야 포물선의 방정식이 특정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 잘 생각해봐. 되게 어려워했던 게 하나 있어. 자취의 방정식. 어떤 점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 자취가 원이 되는 형태였지. 그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자, 뭔지 기억해? 자취의 방정식? 그냥 x, y란 점의 관계식 그 말이야. 근데 x, y가 어떤 관계를 움직이면서 점을 찍고 움직인다고. 그 움직인 점 자체가 하나의 도형이 되겠지? 그럼 이 점이 움직인 흔적을 자취라고 해. 그럼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어떤 점 x, y의 관계식을 구해봐 그 말인 거야. 네. 따라서 2차 곡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오겠지. 봐봐요. 직선 x는 마이너스 1에 접하면서 5,3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 네.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봐. x는 마이너스 1이란 직선에 접해. 그러면서 5,3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야. 그럼 뭐 이딴 식으로 그려지겠네.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원의 중심이야. x, y라고 놔볼까? 네. 자, 원은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따라서 x, y에서 5,3까지의 거리나 x, y에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나 같아야 되겠지. 네. 따라서 자, 요 점에서 x, y에서 5,3까지의 거리 x-5의 제곱에 y 빼기 3의 제곱에 루트
이것과 직선까지의 거리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같아지면 되겠지?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그게 우연히 포물선이 된 거야. 오케이? 네. 포물선의 정의가 똑같지 뭐. 한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그 거리가 같다는 거를 원의 중심으로 표현한 것뿐이겠지. 자, 어쨌든 주어진 식을 가지고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았나요? 네. 라스트 한 개 남았습니다. 자, 실생활 활용 문제. 진짜 심플해.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마을.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네. 요 앞으로 포물선 모양의 강이 흐르고 있대. 중요한 건 포물선이라고. 자, 내가 A, B, C, D, E 중에서 한 지점에 다리를 놓아서 강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마을 P는 포물선의 초점에 위치해 있대. 자, P는 포물선의 꼭지점이야. 자, 두 마을 PQ에서 다리인 지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다리를 놓고 싶어. 다리를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좌표 축을 그어준다. 그쵸? B가 꼭지점이에요. 그렇지. 여기가 B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초점인 거고 마을 Q인 거야. 그럼 내가 어딘가 다리를 나왔을 때 P와 Q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게 놓고 싶어. 네. 그럼 당연히 느낌이 오지. 초점과 떨어진 것만큼 준선을 그렸을 때 마을 Q에서 포물선을 지나서 마을 P까지의 거리의 합은 마을 Q에서 준선까지의 수선의 발과 같을 거라고. 그럼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이어야 되겠어? D이어야 되겠지. 잠깐만요. PQ에서 다리까지 직선의 합이 최소인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이해돼? 아니요. 어디에 올렸어? 마지막 그 이거요. 이 두 개가 같이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PQ에서 다리까지의 거리야. 자, 봐봐. 만약에 C가 다리라면 이게 거리합이 되겠지. 네. E가 다리라면 이게 거리합이 되는 거야. A라면 이게 거리합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이 거리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쨌든 마을 Q에서 포물선 위에 점을 지나서 초점 마을 P까지 가나 여기서 가나 같은 말이지.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 거니까. 그럼 결국 Q에서 포물선을 찍고 P로 간다는 의미는 마을 Q에서 포물선을 찍고 준선까지 간다와 같은 말인 거야. 그럼 C에다 다리를 놓으면 거리의 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E에다 다리를 놓으면은 거리의 합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A에다 다리를 만들면 거리의 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언제가 최소야? 직선일 때가 최소겠지 당연히. 아, 다리랑 P 사이 거리가 이거랑 같으니까. 그렇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포물선은 무조건 정의가 제일 중요해. 한 점으로부터 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점들의 집합. 이게 포물선의 핵심이다. 네. 되니? 네.